안녕하십니까. LG CNS 시큐리티 서밋 2021 패널 토이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LG CNS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사업부의 보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배민상무입니다. LG CNS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최신의 보안 서비스와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조금 전 키노트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오늘 LG CNS가 신규 보안 브랜드 CQ 엑스퍼를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보안 서비스 회사 MSSP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로 진출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융합 보안 분야로 뛰어들고자 합니다. 이번 패널 토의 시간을 통해서는 클라우드 보안, OT 보안, 그리고 융합 보안 등 최신 보안 트렌드와 함께 LG CNS가 재현하는 보안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여해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KPMG의 고영대 상무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KPMG에서 사이버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고영대 상무입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안랩의 이상국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랩에서 제품 서비스 기획,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국입니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LG CNS의 전문가 곽규복 전문위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 CNS 보안 기술 전략팀에서 클라우드 보안, IoT 보안, AI 보안 등 신기술 영역의 보안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금 업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죠. 네,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를 시스템을 채택하는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좀 변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KPMG에서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과 많은 컨설팅 프로젝트를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고상무님도 그런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비대면 재택근무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고객들도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전환, 이런 관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LG에서도 이제 많이 쓰시고 이제 기획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삼성 KPMG에서도 이제 팀즈라고 하는 스마트 협업 툴을 쓰고 있고요. 팀즈뿐만이 아니라 플로우라든지 잔디, 슬랙 이런 좀 글로벌리하게도 다양한 그런 협업 툴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 툴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의 보안 환경들이, 보안 요건들이 이런 사스 환경으로서의 전환되었을 때 보안 요건들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대표적으로 레거시 환경에서의 그런 문서 보안들, 그럼 클라우드 사스 환경으로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본적인 전략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환경에서 이제 보안을 제공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벽에 부닥치거나 고민이 되는데요. 또 안랩에서는 그런 고객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보시고, 그 다음 서비스도 제공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고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협업 툴에 관련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클라우드 환경을 인프라적으로는 클라우드 협업 솔루션뿐만 아니라 환경 인프라적인 전반적인 현황을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안이라는 게 보호할 대상에 대한 가치 산정이 되어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는 우선순위와 솔루션에 대한 서비스 레이어도 만들 수 있으실 텐데, 사실 너무나 넓은 범위이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지 모르는 부분들을 다 산정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넓은 범위라는 게 우리가 준비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범위를 보면 또 외부, 내부, 이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이 더 이렇게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자료들이나 상례적으로 알고 계실 때 내부자에 의한 실수 내지는 위협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인 부분만 보면 내부자의 위협이 가장 큰 영역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내부자도 곧 외부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내부 안에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클라우드라는 것이 API라든가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내부자가 접속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역할은 외부자도 또 동일한 환경을 제공받기 때문에 사실 결과론적으로 내부 조론자의 이슈라기보다는 외부와 내부를 통틀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망을 하지 않아서는 어렵고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환경이 클라우드를 때문에 외부자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를 공히 같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다 외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서는 나름 이제 뭐 책임 공유 모델 이런 거를 갖고 이제 나눠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고객한테 어떤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그 모델 하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곽 의원님. 네, 그 부분은 저도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면은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MS 같이 애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자들이 글로벌한 대기업이고 엄청나게 큰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안을 되게 잘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는 책임 공유 모델 하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그 위에 우리의 서비스가 올라가서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자체를 보호하는 것들은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MS가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마 보호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대신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고객 책임 영역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그 클라우드에 올렸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고객들이 져야 하고,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는 이런 고객 서비스 영역을 CNS가 좀 대신해서 책임져 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클라우드 MSSP의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SP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보안과 이제 고객이 그 위에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나뉘어지는데요. 이제 고객의 책임이 있는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은 저희 LG CNS가 대신해서 MSSP 형태로 서비스로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주제로는 OT 보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OT 보안이 진짜 요즘에 좀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얘기 아니면 이제 OT 얘기, 이 두 가지만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 OT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고객들이 먼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컨설팅부터 많이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KPMG에 많이 문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KPMG에서도 프로젝트에 많이 좀 참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좀 해외 사례까지도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공유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KPMG 글로벌에서는 요즘에 정유업종하고 화학업종 쪽에 대한 그런 OT 보안 컨설팅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리하게 이런 업종들은 이제 또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OT에 대한 그런 환경 보안에 대한 굉장히 좀 민감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이제 ICS 제품에 대한 구매, 발주, 납품에 이르는 그 전 과정에 걸쳐서 OT 보안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해당 제품을 구매가 가능하고 발주가 가능한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OT 보안 요건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정유업종, 화학업종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OT 보안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국내로 치자면 이제 정보보호팀이 OT 보안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별도의 독립된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야 이제 실질적인 그런 ICS 제품에 대한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뭐 단순히 그런 서플라이 체인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최종 엔드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벤더들한테도 이런 OT 보안에 대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그런 요건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리하게는 OT 보안이 이제는 IT 보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는 아예 이제 플랜트를 지을 때부터 OT 보안 요건을 고려해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어야 이제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좀 선제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한 OT 보안 트렌드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신공장을 지을 때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네요. 예.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도 당연히 물리적인 부분, IT적인 부분, 네트워크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듯이 이제는 그것이 IT 환경뿐만이 아니라 플랜트를 지을 때부터 공장 네트워크에 대한 설계, 자산에 대한 관리, 그리고 기존의 그런 벤더들이죠. 이제 OT 보안 제품들 이제 납품 업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가 돼서 그 OT 보안 요건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더 규제가 좀 이쪽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규제가 사실은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보안에 대비되는,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제 글로벌 그런 케이스도 많지만 이제 우리 LG 그룹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제조 공장이 있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 보안도 저희가 많이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우리 곽 의원께서 좀 그 우리 LG 그룹에 진행된 스마트 팩토리 보안 사례를 조금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그룹에는 되게 다양한 제조 공장 시설들이 전국 그리고 해외에 걸쳐서 다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스마트 팩토리화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장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공장들도 어떤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다양하게 어떤 IT 측면의 그 연결성을 갖추게 되는데요. 근데 기존의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OT 보안 영역은 이렇게 따로 폐쇄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연결성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경로가 생기면서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위협들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 이제 LG CNS에서는 이런 그 악성 코드 관련된 대응 또는 어떤 공장 내에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해서 다양한 포인트 솔루션들을 배치를 해서 이 전체로 엮어서 OT 보안 솔루션 수익으로 만들어서 설치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설치만 하고 끝나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 관제까지도 엮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LG CNS가 이제 설치부터 관제까지 이르는 운영을 포함해서 다 하고 있다는 살짝 자랑을 좀 했습니다. 사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기존에 이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생산망 특성상 기존에 이제 MES랑 연결되는 IP 통신을 하는 구간 외에 PLC 하위단의 어떤 생산망 자체에 대한 위협들도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랩도 이런 분야에 굉장히 많이 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도 네. 감히 말씀드리면 OT라고 하는 영역으로 명명화된 건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공장이 이제 산업혁명의 4.0이라고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될 때부터 얘기됐던 그 스마트 공장의 개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공장의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 가용성입니다. 중단 없는 생산시설 가동이 가장 큰 우선이기 때문에 서로 보안상에 조금 이슈가 있더라도 생산만 멈추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이 아까 우리 곽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이제 폐쇄적인 환경이라는 부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초기 단계에는. 그래서 사실은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가용성을 답보하면서 보안에 대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같이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사실은 사업 잘 되자고 하는 것이 보안인데 그런 부분들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 중에 이제 초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서 IT 환경에서 이슈가 되던 악성 코드들 이슈라든가 또 내부 침해 사고라든가 내부 유출, 외부 침해, 내부 유출 관계된 부분들이 왕왕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연결의 범위가 이제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화두 아래 이제 깊게 돼 있었는데 예전에 IT와 연결 접점인 생산망의 앞프론트 라인에만 이슈가 있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망 넘어 밑에 단까지 있는 제어망 영역까지 다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때문에 사실 보안을 연구하고 또 앞으로 고객들과 소통을 해나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역시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여전히 제약이 있거든요. 그 제약 포인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로 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IT 쪽으로는 아무래도 종국의 포인트는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들로 고객과 협의에 대한 소구를 삼아야 되는데 사실 OT 영역은 여전히 시큐리티보다는 세이프티 관점에서 이제 고객과 소통하고 세이프티가 확보되는 차원에서의 보안제적인 시큐리티로서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고객을 설득시키고 또 같이 동의를 구하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원 솔루션을 내기보다는 저희 LG CNS하고 같이 협업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고객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수준을 정해서 같이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화두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IT 보안하는 사람들은 시큐리티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생산망이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안전,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밀접하게 되는 게 이런 제어 설비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가 나는 부분은 그런 생산 설비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면 침해를 당하거나 사고가 나면 그것이 이제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IT를 바라보던 사람은 이제 IT망, 스카다를 포함한 IT망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PLC 제어망 설비까지 보는 부분이 사실은 OT 보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한 부분만 보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결국 사고 나는 홀이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OT 보안하면 결국 IT 그리고 OT에서 설비까지 이어지는 쭉 전체적인 이제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안전이 답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 얘기 사실 주셨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다음 토픽인 융합보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융합보안이란 것이 IT, IoT, OT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부분일 텐데 뭐 예를 들면 저희 LG CNS에서 이제 계속 사업을 수주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시티 부분인데요.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이 결국 IoT, OT, 그 다음에 IoT까지 합쳐진 모든 기술이 다 합쳐지는 하나의 이제 구현 공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시큐리티에서 세이프티까지 이제 넘어가는 전체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IT 보안 회사든 OT 보안 회사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결국 융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이제 과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융합 보안하면 엄청 무거운 주제이고 되게 또 넓은 범위인 것 같아요. 근데 융합 보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T, OT 영역도 볼 수 있지만 아마 시발이 된 거는 IT와 물리 보안 영역이 합쳐지면서 먼저 얘기가 되지 않았나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행사 진행하면서 초대해 주셔서 오는 길에 LG CNS 내방을 하는데 출입 보안을 조금 독특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척
좀 새롭게 보이던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스마트 시티에도 적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그 솔루션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출입 통제 시스템을 그 안면 인식으로 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디를 안 네, 대고 네.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좀 다르다 싶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아이디를 통해서 출입 보안하던 부분을 이제는 영상으로 안면 인식 그리고 안면 인식에 이제 체온 측정까지 넣고 코로나19에 19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안면 인식 그리고 마스크를 써도 그 아이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가 확인이 되는 그런 출입 통제 시스템을 좀 구현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한 시스템이 결국 중국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그룹사의 이제 출입 통제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건 하나의 좀 시작점인 솔루션이고 이제 그런 솔루션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모이고 그런 데이터들이 아주 광범위하고 비정형 데이터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이 분석이 되고 자동으로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AI, ML, 기술이 들어가고 자동으로 분석된 걸로 서비스 형태로 표출돼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융합보안의 만약 최종적인 모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정보들도 많이 다뤄지고 수집이 되고 또 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개인에 관한 정보들, 특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를 위시한 여러 컴플라이언스 이슈들, 접근 통제와 관련, 권한 관리에 대한 좀 다양한 좀 보안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는지 좀, 예. 뭐 되게 좋은 지적은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IT, OT 그리고 물리 보안이 통합이 되면서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만들어 내면은 그 서비스 자체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대책들이 또 IT, OT, 물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모든 데이터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뭐 컴플라이언스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데이터 보호 관점 또는 정보 보호 관점에서 본다면은 각각의 서비스 영역에서 올라오는 어떤 보안과 관련된 이벤트 데이터들을 하나의 관점에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개에 걸쳐서 같이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무척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저희는 이제 융합보안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융합보안 플랫폼이 이번에 저희 LG CNS가 구축하는 세종시 스마트시티 사업에 그대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단 보안뿐만이 아니라 LG CNS는 스마트시티 사업자로서 시티 허브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티 허브 자체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같이 붙어 있는 우리의 융합보안 플랫폼은 이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안과 관련된 이벤트, 이게 비단 IT든 물리보안이든 IoT든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분석하고 운영 관제하는 이러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게 IT 보안, 뭐 물리 보안, OT 보안 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딱딱하고 불편해지고 되게 먼 것 같은데, 사실은 스마트시티 융합 보안이라는 거는 되게 가까이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자율주행을 타고 퍼스널 모빌리티를 갈아타고 그 다음에 뭐 걸어서 어디까지 가는데 나의 안전, 나의 모바일 데이터, 결제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우리 애는 어디에 공원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혹은 취약계층에 어디서 쓰러짐이 있거나 뭐 다치거나 했을 때 그것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융합보안의 키는 그런 기술의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자가 안전하게 편하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융합보안의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보안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보안성이 높아진다면 사용성, 편의성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보안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에만큼 편의성과 사용성이 같이 답보되는 그런 영역을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슬로건 자체가 안전해서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네,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시티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정말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제 생활 입주자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느끼고 활용하는 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사실은 더 고민해서 많은 입주민들 내지는 고객사분들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더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편한 보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 어떤 포인트 솔루션을 우리가 접근을 하던 때에서 이제는 진짜 서비스 형태로 고객한테 다가서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떻게 대응이 되고 편한,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는지를 만드는 게 결국 서비스 제공자, 이런 또 서비스 회사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사실 여태까지 보안은 기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는 다른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계속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 정보 보안 자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뭐 ABC 기술로 대두되는 AI,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안에 활용을 해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야지만 조금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곽 의원님이 전문위원답게 또 멋지게 시큐리티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잠시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세션 발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